중동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고 밝혔고 이란 역시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단순한 군사 충돌로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중동의 힘의 균형은 물론 국제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과 방침을 하루 만에 공식 철회했습니다. 중동 우방국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통행료 대신 대규모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고 이를 전격 수용했다는 겁니다. And we would like to invest tremendously in the United States as opposed to charging a fee. And I like that actually. 하지만 대이란 군사 압박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미군은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를 동원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고 봉쇄 개시 1시간 전에는 이란을 향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폭격을 계속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같은 사회 기반 시설까지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 had a deal 2 days ago. It was done. And then all of a sudden they couldn't do it. They didn't like something about the deal. They couldn't do it. And they shot first and that was a big mistake. 실제 이란도 군사 맞대응에 나서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먼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는 이른바 타코 전술로 버틸 수 있다는 이란의 셈법이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무력 충돌이 홍해의 화약고로까지 번져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왜 지금 미국이 다시 움직였는가? 그리고 이란은 왜 쉽게 물러서지 않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번 사태를 국제정치 관점에서 바라본 분석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제 공습을 주고받았다는 거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는 거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의 SNS입니다.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알려질 것이며 공정성 차원에서 모든 화물 운송에 대해 20%의 비용을 보상받을 것이다. 이 과정과 체계는 즉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할 것인데 이는 이란의 선박이나 고객만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공정하고 자유롭게 해협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란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란은 항상 합의를 깨왔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10번이나 합의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칠 것이다. 그리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드론을 활용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예.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오. 야, 뭐 드론이라고 해서 날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요즘 잠수함 드론도 있습니다. 수중으로도 가서 공격하는 드론. 와. 예, 이제 드론은 뭐 이제 거의 뭐 하늘, 땅, 수상, 수중까지 전부 날아다니는 드론의 세계가 와. 이제 펼쳐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싼 가격에 공격할 수 있고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정밀 타격. 예전에는 너무 무서워. 포탄 수십 발을 써야 한두 명이 죽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원샷 원킬입니다. 와. 그러니까 나 이게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보는데요. 저 중국 전성절에 갔을 때도 아예 무인 잠수정, 무인 드론이죠. 잠수정 드론이에요. 수도 없이 이거 하고 시위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양이 많아요 중국이. 네, 와, 무섭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연간 400만 대의 드론을 만들어냅니다. 400만 예, 대. 그러면 이게 하루에 10,000대를 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0대, 이게 10,000대의 포탄이 날아다니면서 이거 그냥 떠 있다가 공격하는 포탄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현대전의 전쟁 양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총 들고 사람이 뛰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드론이 뛰었다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어떻게 됐냐면 1000km가 그 1차 세계대전 참호전처럼 그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론으로 후방 공격하는 것이
전방에서는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드론 때문에. 드론 때문에. 실제로 전적으로 유리해 보던 러시아가 보이던 러시아가 사실 후방 공격 밀렸죠. 모스크바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바로 또 드론 때문이에요. 무서워. 요 이란 전쟁은 예. 3월 초로 돌아가 버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일단 정말 중요한 팩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재개한다는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원안법에 의해서 48시간 내에 전쟁이 일어나면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 그거에 따라서 지난주 7일 날 자기네들이 군사작전을 재개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3월 달에 처음 2월 28일에 전쟁을 재개한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는 그 이란도 해협을 이제 통제도 아니고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걸 다시 열고 싶다면 미국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란은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위쪽으로 가는 것도 통제했어요? 네, 완전히 통제해버렸습니다. 아니 주가도 3월로 돌아가고 전쟁도 3월로 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힘겹게 버텨온 세월인데 그게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고? 맞아요? 선배님, 전 지난주 눈치 보면서 뻘뻘 떠면서 했던 말을 오늘은 확신 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오늘 할 얘기를 지난주 말씀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언급도 안 되는데 예멘, 사우디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공항을 쐈어요, 사우디가. 공항을. 예. 사우디가 어디 후티 반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항들을 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멘이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사우디가 막았거든요. 근데 그건 맛보기였대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 공격했는데 그거 맛보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표했어요.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복수를 안 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네. 제가 예멘 얘기를 여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예. 네. 장군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네. 다시 한번 이 중동 아랍에 있었던 미국의 그 동맹국들 파키스탄이라든가 몇 개 나라가 제이디 벤스 라인을 이용하고 다시 좀 약간 분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네. 장군님의 말씀대로 다시 3월 4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야,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견뎌왔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 나쁜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또 중동 국가가 참여해서 같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사우디가 이제 또 공격을 시작하고 UAE 국방부가 맞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저번처럼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워낙 중동 국가들이 마주봤던 것들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전쟁이 좀 커질 위험이 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했었다는 경험이 있어서 지금 협상 중재국이었던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들이 계속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커지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공격이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항구를 공격하지 네. 실제 막 엄청난 전략 네, 그렇긴 자산이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공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3월 달에 초기에 엄청나게 말을 세게 했듯이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그래도 협상의 분위기는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긴 예, 한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그 왕세자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좀 말려달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3월 달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무기가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간다는 게 미국은 지금 전쟁을 그때처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미국은? 거죠. 이제 어디로부터 드론을 공급하던 건가라는 의혹들이 있어요. 미국이? 원래 미국이 쓰는 거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기 힘든 거고 전물 타기 이거 이란 것처럼 사거리는 아닌데 네. 갑자기 미국이 왜 그러는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약속받은 건가라는 말들을 돌고 있어요. 어디로 예상하는 건데? 요 후보 국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 있어요? 네. 3월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를 3년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3월 이전에 무기 수준으로 가려면 네. 3년 걸려야 회복이 가능하다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제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중간 선거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250주년 독립기념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외치고 네.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기네들이 밀리다 보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ICE에서 사실은 그 이민자들 막 죽이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가가 집결했던 것이 그 이민자 정책이 곧 공산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틸 대사가 네. 결국 지금 이러한 것에 편승되어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협상하고 나서 마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난을 많이 받았나 보네. 그렇죠.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근데 보네요. 선배님 지금 한국 언론에 크게 소개가 안 됐지만 지금 중간 선거에 가는 길에서 몇 가지 이제 선거들도 했잖아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후보들이 네. 예상치 않는 것들에서 선출이 됐어요. 네네 우리 소개했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교수님들 소개하셨는데 네 의원님입니다. 아, 이게 괜찮습니다. 네. 뭐 어차피 뭐 교수님 같으신 분이기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뭐 이 바람이 타면 중간 선거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그런 우려가 너무 좀 많이 크니까. 있었나 보네. 저는 장군님의 분석이 맞는 게 저는 그쪽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해결해 가지고 승리로 포장하면 끝내는 게 낫죠. 네.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패배한 채로 끝나면 더 큰일 나니까 네. 오히려 이걸 크게 만들어서 강하게 보이는 걸로 방향을 예, 잡았나? 도박을 그래요? 왜냐하면 3개월 안에 끝낼 자신이 없다. 또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일단 우리는 죽어나는 거네. 세계는 또 볼모로 네. 잡히는 거죠. 아이고. 진짜 벌써 나쁜 사람. 벌써 주가가 떨어지고 그 기름이 오르기 시작하고 아니고 저거 그냥 지나가지 보십시오. 저거 세계 항해 자유를 부르짖던 미국이 20%를 통행세로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야 또. 이란은 전적으로 당신 말이 맞다고 조롱하면서 우리는 그거보다 싸게 받을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참 큰일이다 지금. 근데 그 예멘의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네. 지금은 아직 예멘하고 사우디 공격이 퍼지는 단계가 아니고 1단계에서 진행되는데 아, 이걸 이제 그 1단계로 넘어가면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왜냐면 예전에 이 사우디하고 예멘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막판에 도저히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휴전한 상황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원망이 남고 있어요, 양측도 서로. 아 근데 그게 만약에 폭발하면 이거는 이제 곧 걷잡을 수 없다는. 근데 이제 사우디도 내년 초에 사우디 그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아. 사우디에서 2027년 1월 2월에. 음. 그래서 사우디도 아 이거 할 거라면 빨리 하고 그 이전에 마무리하든가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말든가 이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몇 달 전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작은 충돌 하나도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어지는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MOU가 사실상 파기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문건 자체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기됐다. 왜냐하면 MOU 14개 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5조에 나와 있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그리고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이것이 가장 핵심 그 MOU의 사항이었는데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을 하고 또 미국은 해상 공세를 푸는 이런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예. 다음 주에 그 기간 시설인 달이나 예. 그 발전소 이런 그 기간 시설들을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으로 돌아와라 이란한테 그렇게 지금 강력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에 이란과 인접한 부분으로서 이란은 그 오만 쪽이 아니라 자기네 쪽의 항로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통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이란은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더 강한 대응을 선택했을까요? 이번 충돌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기름값과 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질지 다시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